나는 빵집에서 정신적으로 대접을 받을 무렵 사촌 동생 구현이 찾아왔다. 나와 함께 같이 있기를 바랬고, 우리가 월남 후 몇 개월 지나 중학생 몸으로 북에서 뛰쳐나와 자기 친형 구섭과 함께 있다가 의견 충돌이 생겨 나온 눈치였다. 나의 짐도 덜고 도리로도 친형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하여 보았으나 완강히 거부했다. 이 아이는 형이라고 해서 고분고분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었고, 형이 이북집에서 보내온 재물을 믿고 안이하게 살려고만 하지 닥치는 대로 무엇이나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에 말싸움을 하다가 형제가 성격상 맞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서고, 이래서 이 아이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워져 어떻거나 내가 빵집 주인에게 밥과 잠자리 외에 바라는 것이 없이 일을 하도록 하겠으니 같이 있게 해달라 청하였다. 장사도 잘 되고 나도 좋게 보아온 덕인가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여 주었고, 그래서 사촌 형제랑 같이 이 집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형과 달리 두뇌가 좋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손재간이 좋은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찐빵과 달리 고기 만두를 빚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좋은 급료를 받고 기술자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빵집에 기술자가 출근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장사 손해도 손해려니와 앞에 철도병원 의사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이 큰 고객으로 점심시간에 몰려올 터인데 마침 그 아이가 자기가 고기만두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양새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것이었다. 이래서 탈없이 이 상황을 넘기니 주인이 구현에 대한 칭찬을 대단하게 하는 것이었다. 덩달아 나의 위치도 더 올라가게 되고, 평소 이 아이는 기술자의 어깨 너머로 잘 보아오고 이에 손재주가 뒤를 받쳐 어려운 때에 실력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주인이 기술자에 대해서 저자세에다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대타자가 생겨 이런 것을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하니, 또 전등이나 전기 제품이 고장나면 이 아이가 손을 보아 고쳐 놓았으니 이 집에서는 구현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급료도 올려받게 되었다. 얼마 지나 용산역 근처 중학과정에 학원이 생겨 너는 중학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그 아이는 좀 망설인 듯하다가 결국은 호응했다. 주인도 시간을 내주기로 흔쾌히 승낙하였고 야간에 공부하게 되어 이 아이의 일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가는 듯했다. 하루는 형님 이름을 새로 지어주세요. 구현이란 이름 너무 약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함부로 바꾸다니 안 돼. 이렇게 응대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들은 척하지 않고 무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말을 꺼내길래 이 아이는 한 번 하려는 것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내가 졌어. 네가 이겼고 이극으로 해라 이극. 이길 극자 이극이다. 이극 강해 보여서 좋아요. 만족한 표정이었다. 극복 극기로 쓰여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나의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다. 우리가 월남 후 이렇게 일보 전진, 경제 사정도 나아지고 그래서 나는 의학 전문 학원생이 되었다. 그때 주간 동양대학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으로 발전된다. 밤에는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였고 낮에는 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총각 의사의 애칭으로 불리면서 고달프기는 했지만 장래 희망에 부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시에 허물어진 1950년 6.25 남북전쟁. 많은 사람들이 재산 가족을 잃고 그 자신들도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죽게 되던 그런 광란의 때 난들 어떻게 편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나의 생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판국에도
나의 하나의 큰 걱정은 구현이었으니 이 아이는 무엇인가 신기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그리고 만져보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미였다.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총알, 포탄, 병기류. 이 아이가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잘못 만져 오발, 터트리기라도 한다면 하는 불안감이 짙어져 나는 걱정이 되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야, 너 이상한 거 보더라도 근처에 가지 말고 피해 다녀. 터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이 아이는 나의 반복하는 잔소리에 형님,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아시오?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했다. 하루는 내가 학원 사정이 알고 싶어 나갔다가 왔는데 빵집 주인이 나를 보더니 머리를 떨구고 낮은 목소리로 구현이가 죽었어. 이 충격적인 소리. 학원에 나가 교정에 쌓여있던 포탄을 새 놈이 만지다가 터트린 것이었다. 설도병원에 실려와 서로 네가 그랬냐며 응급처치의 여유도 없이 절명을 하였다고. 팔다리가 너덜거려 너무나 비참한 주검.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관에 넣고 못질을 하였다고 그래. 나의 불안한 예감이 이렇게도 빨리 적중한 것인가. 이 허무함, 힘이 쫙 빠지면서 정신을 가다듬기 어려워. 나와 10살 정도의 연차로 고향에서는 접촉의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곳에 와서는 가깝게 지낸 때론 나를 만만히 보고 대드는 듯 느껴지고 그 꺾이지 않는 고집에 불쾌하기도 했지만 좋은 두뇌에 잘하는 손재주에 매료되기도 했었다. 정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책감으로 괴롭기도 하였으니 내가 학원에서의 배움을 강권하지 않았더라면 학원도 나갈 일이 없었을 거고 사고도 없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상념. 급박한 시국이 마냥 슬픔과 잡념에 잠겨있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얼마 후 학원에 나갔다 인민군 기관원에게 잡혔다.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38선 북쪽 이천 산속으로 끌려가 그곳은 신병훈련소였다. 그때는 북이 밀리는 상황, 군복도 총배당도 없었다. 나는 여름이면 아메바성 이질이 해마다 도져 아니나 다를까 찬밥에 생수를 마시고 땅바닥 잠을 자게 되니 이질이 발생해서 복통에 변소에 들락거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꾀병으로 가장을 할 것도 없이 맞는 약도 줄 수 없는 의무 책임자가 자진하여 기가하여 치료를 받도록 증명서를 나에게 써주었다. 이런 곳에서 탈출을 하려고 생명을 건 위험한 모험도 하는 사람이 있는 형편이었는데 나에겐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그는 나에게 귀인이런가. 그 사람으로서는 아마도 그것이 현명한 대처라는 판단이었었겠지. 이 전염병은 여러 사람에게 전염원이 되어 자칫 많은 환자를 낼 수도 있었기에 어떻거나 나의 처지가 좋은 방향을 틀었다고 하겠으니 그러나 고민에 빠지게 되어 북이냐 남이냐 하는 두 갈래길에서 장고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 답이 바빠 두뇌 회전을 팽이 돌리듯 하여 바로 서울로 결정하고 만다.